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종가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이날은 다우, S&P, 나스닥 지수, 민감주라든지 성장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올라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1.2%를 전후한 상승세를 일제히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키워드들을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전쟁, 그리고 경제 지표까지 되겠는데요. 우선은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FOMC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먼저 복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처음 올렸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그리고 3월 이렇게 3번 좀 빠르게 올리게 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더 고삐를 당겼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고요. FOMC가 어제도 발표가 됐었고 그것과 관련된 품평회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매파적이긴 한데 시장 범위 내였었고 또 글로벌 추세에 좀 발맞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조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런 기조 자체가 좀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다음 전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협상을 계속 이어는 가고 있는데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 화상으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두 국가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라고 보도한 거 역시 아직은 사실이 아니니까 이 부분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악재였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크게 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적응을 했다라는 내용도 되겠고요. 우려가 됐었던 것이 러시아가 과연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디폴트는 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달러가 있었었고요. 이걸 가지고 JP모건 체이스를 통해서 지금 이자를 냈습니다. 이거 역시 투자 심리를 안심시키는 재료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우선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었습니다. 예상을 하회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이제 많이 좀 진정이 되고 완화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3월 필라델피아 연합 제조업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 미국의 산업 자체가 제조업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고 지난달 2월에 이어서 3월까지도 이런 강세가 더 이어졌다는 점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좀 살아나게 되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점을 호재로 봤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2%씩 탁탁 올라오고 간밤에는 1%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섹터 평균 1.2%고요. 가장 강했던 것은 에너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무려 3.4%로 지금 굉장히 유가가 출렁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높은 가운데 수급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갔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소재 종목들도 덩달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올라간 것이 바로 유틸리티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에 좀 더 베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녹색불을 킨 가운데 일부 종목들만 개별적인 악재에 따라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오른쪽 끝에 있는 바로 정유주가 되겠습니다. 국제유가에 따라서 크게 또 다시 한번 영향을 받고 있고 큰 종목, 작은 종목 가릴 것 없이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IT하고 성장주 묶어서 보겠습니다.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0.5%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와줬고 그중에서 메타 플랫폼스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2에서 3%대로 더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더 있었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아마존부터 보시면 지금 OTT 사업을 좀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또 3%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좀 공유하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 가정당 한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버립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날 넷플릭스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3.7%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차값을 국내에서도 한 200만 원 올렸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에게 좀 매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점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볼 텐데요. 지금 일부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은 모습이었었는데요. 1.2% 관련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좀 빠르게 우상향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독 하락을 했죠. AMD입니다. 인텔과 더불어서 이 PC에 들어가는 CPU를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AMD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던 건 새로 CPU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오버클럭킹 기능이 탑재가 안 됐습니다. 이제 삼성 그 갤럭시 S22 이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기능을 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뺐다라는 측면에서 AMD도 이날 성능 제한에 대한 악재로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금융주 보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우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자체가 2.1%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전체 그림에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중에서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B 이 좀 보셔야겠습니다. 2.6%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정유주인 옥시덴탈 페트롤륨을 추가적으로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인수 소식이 더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소비재를 볼 텐데요. 소비재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이 달러 제네럴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 동일 매장 매출 자체가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날 소비재 중에서는 또 의류 관련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랄프로렌입니다. 상당히 좀 의류가 살려고 하면 좀 비싼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점점 다시 한번 출근을 해라라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더 늘 수 있다라는 기대로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달러 제네럴과 마찬가지로 소비재 중에서는 의류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을 보셔야겠는데요. 소재주 그리고 광산주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를 이 부총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달러까지 약세가 되게 되면서 그 구리 관련해서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4.6%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광 관련된 종목으로는 뉴코어 마이닝이 있습니다. 1%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정유주 쪽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보겠는데요. 자, 그야말로 워런 버핏의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에너지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죠. 이러한 강세에 따라서 이 워런 버핏 역시 에너지주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네요. 1,800만 주 수준으로 좀 매수를 한 것인데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거의 70억 달러 넘게 이제 투자를 더 한 것이고, 이 옥시덴탈 페트롤륨 전체 지분의 13%까지 더 지분을 늘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역시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9.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빵 종목 중에서 아마존 보겠습니다.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과연 이런 이 OTT 산업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독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OTT 관련해서 MGM 스튜디오를 인수를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트리밍 사업 쪽에다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주 후반부터는 상승세를 타오고 있는데 간밤에도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르면서 3,100달러에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장의 주요 재료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역시 에너지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고 원자재도 그렇게 상승세를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영국과 관련해서는 금리를 지금 원위치 시켰다라는 측면에서 1.2%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관련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품 시장에서 유가는 무려 또 8%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게 바로 어제인데 또 하루 만에 100달러를 넘기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온 것인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 쪽에서 공급을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달러 약세에 따라서 10,000달러 넘겼고 이날 비철금속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구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4%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1,940달러, 한 2% 가깝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5거래일 만에 반등 줍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좀 더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2.5bp 하락했지만 여전히 2.1%대에서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의 흐름 좋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의 등락을 보이는 결국 3일 연속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3%대의 랠리를 보였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했던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업종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향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형은행 등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IT를 비롯해 원자재와 상품 관련 업종, 주택건설, 헬스케어 등 전 업종이 고른 상승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개선된 경제지표가 오늘 시장의 호재였는데요. 먼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 따르면 3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가 27.4를 기록해 전달의 16보다 상승하며 예상치 15를 대폭 상회했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주 대비 15,000명이 감소한 21만 4천명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2만 명이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조함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 2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의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2월 중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달 대비 6.8%가 늘어난 연율 176만 9천 채를 기록해 지난 1월에 4.1% 감소 이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06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반등을 보이며 시장 예상치였던 170만 채를 상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인력난이 진정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착공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행주수격인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 역시 전달보다는 감소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던 가운데 2월의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달보다 1.9%가 줄어든 185만 9천 채를 기록해 전달 대비 2.6%가 줄어든 185만 채를 기록할 것이라던 시장 예상치보다는 개선됐습니다. 한편 1월의 신규주택 착공 실적은 기존의 163만 8천에서 165만 7천 채로 상향 조정됐고 허가 건수는 189만 9천에서 189만 5천 채로 소폭 하향 수정됐는데요. 미국의 주택 수요는 현재 여전히 견조한 상태지만 재료 부족과 고비용 등으로 인해 수개월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1% 넘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과 정책적 의미의 보고서에서 단기적 측면에서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GDP는 1%포인트 이상, 물가는 2%포인트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OECD 예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 2주 동안 원자재 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변동성을 근거로 1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측된 것으로 OECD는 지난해 말 올해 세계 GDP 성장률을 4.5%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내년 전 세계 평균 3%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자재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자재 중 상당수는 이번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우크라이나산 밀 수출 가격은 상당 기간 중단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이 부족해지고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난의 시장의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 경제 지표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나오면서 소비재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윌리엄 소노마 쪽에서는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각국에 총 58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정용품과 가구 유통업체 윌리엄 소노마가 시장 예상은 웃돈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5.4%가 급등해 160달러 6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 4분기 회사 주당 순이익은 5달러 42센트로 시장 예상치였던 4달러 82센트를 크게 웃돌았고, 매출은 25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으며, 또한 분기 주당 배당금을 78센트로 10% 인상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는데요. 윌리엄 소노마는 조리용품, 요리, 공구, 전기기구, 가구 등의 고급 가정용품을 여러 채널 등을 통해 판매하며 8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산하 브랜드인 포토리바는 가구와 침구, 욕실 액세서리, 양탄자, 커튼, 조명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2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620만 건이며, 개장 전 스위스 기반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온홀딩스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